어제 저녁 70대 한 어르신이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은 간병인 뿐이었어요. 그분에게는 형제가 3명이나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릴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형제자매가 나이 들어서는 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형한테 전화할까? 아니다. 바쁠 텐데.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낼까? 그런데 먼저 연락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지?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신가요? 형제자매와 함께했던 추억은 소중한데 지금은 연락 한번 하기가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까요? 예전 그 따뜻했던 형제자매는 어디로 간 걸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쉽게 꺼내놓지 못해요. 가족 얘기니까, 창피한 얘기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요.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형제자매와 멀어지는 진짜 이유 5가지와 함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당신의 노년은 이렇게 바뀝니다. 더 이상 서운함과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진짜 행복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실버 세대의 마음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홀로 서기를 위한 실질적인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경기도에 사는 은정 씨, 68세입니다. 은정 씨는 편지 끝에 이렇게 쓰셨어요. 저만 이런 마음인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은정 씨의 사연을 들어보시죠. 저희는 3남매예요. 저는 둘째이고 위로는 언니 한 분,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어요. 어릴 때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하나 먹으면 셋이서 다 나눠 먹고 밤에는 이불 하나 덮고 깔깔거리며 잠들곤 했거든요. 겨울에는 난방비 아끼려고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면서 누가 이불을 차면 서로 끌어당기며 싸우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사소한 다툼조차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큰언니는 맞이라는 책임감이 강해서 늘 저희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울면서 집에 오면 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내일이면 다 풀려 하며 위로해 주시곤 했죠. 그때는 언니가 제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남동생은 말썽꾸러기였지만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누나 괜찮아? 어디 아파? 하며 걱정해 주던 아이였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나면 자기 용돈으로 사온 사탕을 가져와서 이거 먹으면 금방 나아 하며 건네주던 그 마음이 지금도 생각하면 뭉클해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자주 누워 계실 때도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집안일을 나눠 했어요. 언니는 빨래와 청소, 저는 밥하기와 설거지, 동생은 심부름과 간단한 정리.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3명이 언젠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딴 사람들 같아요. 카톡방도 만들어놨지만 누가 먼저 얘기 꺼내기가 애매해요. 혹시 내가 말 걸면 부담스러워할까? 바쁜데 괜히 방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거든요. 언니는 이제 손자 자랑만 하세요. 우리 준호가 이번에 의대 들어갔다더라. 서연이는 회사에서 승진했다더라. 물론 기뻐할 일이죠.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의 고민이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버렸어요. 동생은 사업 얘기만 해요. 요즘 경기가 어떻고 직원 관리가 어떻고. 저는 사업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래, 힘들겠다. 이런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제 고민을 들어주고 저도 그 아이 속사정을 다 알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벽이 생긴 걸까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해봐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특별히 큰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멀어진 것 같아요.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지시는 것 같거든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가끔은 제 이름도 헷갈려 하세요. 병원에 모셔가야 하나 싶은데 이런 일도 제가 혼자 결정해야 하는 건지 언니와 동생에게 얘기해 봐야 하는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셋이서 의논했는데 지금은 이런 중요한 일도 혼자 고민하고 있으니까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은정 씨 이야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각자의 인생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경호 씨, 73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삼형제 중 맞이예요. 어릴 때만 해도 형이라고 동생들이 저를 따라다니고 뭐든 제가 먼저였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이 형, 오늘 뭐 했어? 재미있는 일 없었어? 하며 달려들고 제가 어디서 사온 과자라도 있으면 셋이서 똑같이 나눠 먹고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였어요. 방학 때는 더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다니면서 시냇가에서 물고기 잡기도 하고 산에서 도토리 줍기도 하고 동생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제가 업어서 집까지 데려오곤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큰아들이 동생들 잘 챙긴다 하시며 칭찬해 주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둘째는 대학 교수가 되어서 늘 바쁘다고 해요. 형, 요즘 논문 쓰느라 바빠서 학회 발표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서 뭔가 거창하고 중요한 일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학문적인 말들이 어려워서 그냥 그래, 수고 많다 하는 수밖에 없고요. 막내는 사업을 해서 돈은 제법 벌었나 봐요. 차도 외제차를 타고 아파트도 강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해요. 형, 미안해. 요즘 신사업 때문에 정신없어서. 투자자들 만나야 하고 직원들 관리해야 하고 예전에는 시간이 나면 형 집부터 찾아왔는데 이제는 저보다 훨씬 더 바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공무원 생활 마치고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시간은 많은데 동생들은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으니까 생활 리듬이 전혀 안 맞아요. 제가 이번 주말에 만날까? 오랜만에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하면 아, 형.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도 좀 바빠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만나자는 말을 꺼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혹시 제가 부담을 주는 건 아닌가? 바쁜 사람들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가끔 명절 때만 겨우 만나는데 그때도 서로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은 괜찮고 이런 예의상 인사말만 하고 깊은 얘기는 전혀 못해요. 예전처럼 속 시원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서로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저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두는 얘기, 손자 돌보는 얘기, 텃밭 가꾸는 얘기를 하는데 동생들은 직장 얘기, 사업 얘기, 투자 얘기. 뭔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작아져요. 아, 나는 이제 9세대가 됐구나. 동생들과는 대화가 안 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해요. 경호 씨 말씀처럼 성인이 되면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심사와 생활 패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놓고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은정 씨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죠. 제가 가장 속상했던 건 어머니 일이에요. 몇 달 전에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려니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언니와 동생에게 전했을 때 반응이 참 기억에 남아요. 언니는 어머 어쩌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시면서도 직접적으로 자신이 모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은정이가 결혼하고도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좋겠다는 식으로 돌려서 말씀하시고요. 동생은 더했어요. 누나들이 딸이니까 어머니 마음도 더 잘할 테고 세심하게 돌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자신은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노골적으로 나는 못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핑계를 찾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며느리가 직장을 다녀서 집에 없는 시간이 많다고 하시고 동생은 사업이 중요한 시기라 자주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고 결국 모든 책임이 저에게 떨어졌어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편찮으시면 우리 셋이 다 같이 걱정하고 함께 간병했는데 정작 어머니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다들 뒤로 빠지려고만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셋 중에서 상황이 가장 여유로운 건 맞아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남편도 이해해주는 편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짐을 저 혼자 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겨드리고 밤에 잠 못 주무실 때 돌봐드리고 이런 일들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어요. 언니와 동생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드리는 게 전부거든요. 잘 지내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이런 안부 인사는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없어요. 가끔 용돈을 조금 드리긴 하지만 그게 다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저를 챙겨주시던 언니, 그렇게 저를 따르던 동생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정말 외로워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태식 씨, 71세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시죠. 저희는 5남매인데 다들 사는 형편이 천지 차이예요. 큰형은 일찍 공무원이 되어서 지금 공무원 연금도 넉넉하게 나오시고 부동산도 몇 채 갖고 계세요. 둘째 누나는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여유롭게 살고 계시고요. 셋째 형님은 의사가 되어서 뭐 말할 것도 없죠. 진료소도 하시고 병원도 운영하시니까요. 그런데 저는 젊을 때 작은 식당을 했다가 IMF 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기초연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막내 여동생은 시집을 잘 가서 외국에서 잘 살고 있고 결국 저만 유독 힘들게 사는 거죠. 형제들과 만날 때마다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돈 문제예요. 어디서 만날지부터 고민이 되거든요. 형님들은 좋은 데 가자. 오랜만에 만나는데 뭘 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거기 가면 1인분에 얼마나 나올까 걱정부터 돼요. 실제로 한 번은 둘째 누나가 새로 생긴 한정식 집이 괜찮다더라 하시면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1인분에 5만 원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돈인데 다른 형제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하시더라고요.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형이 낼게, 내가 낼게 하면서 서로 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내겠다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그렇다고 형님들이 매번 내주시면 제가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더 불편하고요. 조카들 결혼식이나 돌잔치 때는 더 스트레스예요. 축의금을 얼마나 줘야 할지. 다른 형제들은 넉넉하게 주실 텐데 저는 최소한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창피하죠. 봉투에 적힌 금액을 보고 삼촌이 이것밖에 못 주나 하는 소리 들을까봐 전전긍긍해요. 다들 입으로는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형제인데 하시지만 실제로는 경제력 차이가 느껴져요. 저 때문에 다들 불편해하는 게 보이거든요. 비싼 식당 가자고 했다가 제 눈치 보고 다른 곳을 바꾸고, 여행 얘기하다가도 제가 있으면 슬쩍 화제를 돌리고, 그러다 보니 형제들 모임 자체를 피하게 돼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런 핑계로 빠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연락도 뜸해지고 정말 악순환이에요. 태식 씨 말씀처럼 경제적 차이가 형제자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정이 식는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번째 이유는 각자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미영 씨, 65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사자매 중 셋째예요. 어릴 때는 정말 자매애가 끈끈했어요. 큰언니가 결혼할 때는 나머지 셋이서 밤새 울었고, 둘째 언니가 시집 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평생 가까이 살자고 약속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모두 결혼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막내가 결혼한 후부터는 확실히 느껴졌죠. 예전에는 제가 전화하면 셋째 언니 하면서 반가워했는데 결혼 후에는 잠깐만요. 신랑이 뭐라고 하나 봐야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통화 중간중간에도 신랑과 대화하느라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대화가 끊어지고 어색해져요. 예전처럼 몇 시간씩 수다 떨던 게 이제는 10분도 힘들어졌어요. 명절이 되면 더 복잡해져요. 큰언니는 시댁 먼저 가야 해서라고 하시고, 둘째 언니는 처가가 멀어서 일찍 가야 한다고 하시고, 막내는 신랑 쪽 가족들과 약속이 있어서라고 해요. 결국 친정에서는 몇 시간 있다가 후다닥 떠나버려요. 어릴 때는 명절이면 우리 집이 그렇게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조용하기만 해요. 다들 새로운 가족에게 우선순위가 넘어간 거죠. 조카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고모를 정말 좋아했는데 크면서는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를 더 많이 찾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챙겨주시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들 자기 새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이해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2순위, 3순위가 됐구나 싶어서 쓸쓸하죠. 가끔은 우리 자매들도 결국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해요. 어릴 때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결혼과 함께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관계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기존 가족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바로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명순 씨, 69세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사남매 중 셋째예요. 위로는 오빠 둘, 아래로는 여동생 하나가 있죠. 어릴 때부터 제 위치는 참 애매했어요. 큰오빠는 맞이라고 늘 특별 대접을 받았고, 둘째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의 자랑이었어요. 막내 여동생은 그야말로 집안의 공주였죠.
그럼 저는 뭐였을까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였어요. 부모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주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뭔가 잘못했다고 야단 맞지도 않았고요. 그냥 투명 인간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정말 기뻐서 집에 와서 엄마, 내가 상 받았어. 하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그래, 잘했네. 하시고는 큰오빠 숙제 봐주느라 바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둘째 오빠가 상 받으면 온 집안이 떠들썩했는데 제가 상 받으면 별거 아닌 일 취급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 후로도 계속 그런 식이었어요. 제가 뭘 해도 별로 관심 없으시고 오빠들이나 동생이 뭘 하면 크게 반응하시고 그런 마음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형제들과 만나면 어김없이 그때의 감정이 올라와요. 나는 여전히 투명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오빠는 여전히 형님 대접받으시고 둘째 오빠는 여전히 잘난 척하시고 막내는 여전히 귀여움 받으시고 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 때문에 형제들과 만나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어릴 때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어릴 때 나한테 관심 안 가져줘서 서운했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고 있어요. 명순 씨의 이야기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는 나이가 들어서도 형제자매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느꼈던 기억들, 그때의 서운함과 질투심이 지금까지도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멀어진 형제자매 관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이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대신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요. 첫째,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세요. 어릴 때처럼 매일 붙어 있을 수는 없어요. 1년에 2회, 3번 만나도 충분합니다. 자주 만나야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둘째,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세요. 이제 우리는 모두 어른입니다. 형, 언니, 동생이 아니라 각자 독립된 개인으로 만나보세요. 어릴 때의 서열이나 역할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셋째,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숨기지 마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것들을 이해해 줄 거예요. 넷째,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어린 시절 추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세요. 같이 여행 가기, 취미 활동하기, 새로운 경험 나누기 등등요. 다섯째,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거리감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섯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안부 문자 하나, 짧은 전화 한 통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담 없는 소통이 관계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일곱째, 과거의 상처는 내려놓으세요. 어릴 때 서운했던 일들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예전만 못하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지금 이 관계는 이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가끔 웃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과거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바로 그 사람들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형제자매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형태는 달라졌을 뿐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사랑이 남아 있어요. 그 사랑을 믿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애를 표현해 보세요. 오늘 노후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